지금은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젊은 시절 겪었던 이야기입니다. 할아버지는 어릴 적부터 나에겐 증조 할아버지인 할아버지의 아버지를 따라 약초나 버섯, 삼을 캐러 선산을 오르시곤 했다고 합니다. 증조 할아버지가 젊은 나이에 전쟁으로 돌아가신 후에도 줄곧 산을 오르시며 각종 약초와 버섯들을 팔며 집안 살림을 도우셨고, 자연스레 증조 할아버지처럼 약초꾼을 직업 삼아 살게 되셨다고 합니다. 9월 중순, 할아버지는 송이버섯을 캐러 홀로 산을 오르셨습니다. 새벽부터 산길에 올라 어두컴컴했지만 선산의 모든 길을 꿰뚫고 있는 할아버지에게는 그리 큰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산 중턱 즈음에는 각종 한약재에 쓰이는 약초를 기르던 할아버지의 오랜 친구가 농막을 짓고 살고 있었습니다. 가끔 할아버지가 나물이나 음식을 들고 방문해 술 한 잔을 기울이거나 잠도 자고 올 만큼 막역한 사이였다고 합니다. 그날도 할아버지는 송이버섯을 캐면 친구에게 나눠줄 생각으로 이른 새벽부터 산을 올랐지만 그날따라 유난히 송이를 찾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한참을 산을 돌아다니던 할아버지는 오늘은 날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산을 내려오려고 하셨습니다. 30분쯤 지나 산길을 내려오던 할아버지는 느닷없이 낯선 풍경이 눈앞에 나타났다고 합니다. 수백 번도 넘게 오르내리던 평범한 산길 옆에 할아버지가 생전 보지 못한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낯섦의 의문을 품었지만 혹시 하는 마음에 그곳으로 내려가 보았습니다. 골짜기는 소나무로 빽빽하게 차 있었고 조그마한 개울이 잔잔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그곳을 두리번거리다가 문득 발밑에서 송이버섯들이 자라나 있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기쁜 마음에 하나를 캐보니 눈앞에 또 송이버섯이 있고, 송이버섯은 마치 기차처럼 줄을 지어 골짜기 개울을 따라 피어나 있었습니다. 이미 해는 머리 위에 있었지만 할아버지는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신나게 송이를 캤습니다. 송이는 끝도 없이 피어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허리를 다시 폈을 때는 이미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가방이 꽉 찰 정도로 송이를 캔 할아버지는 이만하면 됐다라며 산을 내려가려 했습니다. 처음 와보는 골짜기였지만 산을 잘 알고 있는 할아버지이기에 대략적인 위치와 집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가 아무리 걸음을 재촉하여도 그 골짜기를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이 정도로 내려왔으면 친구의 농막이 보일 법도 한데, 방향도 맞고 위치도 맞는데 골짜기의 끝이 전혀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마침내 할아버지가 무언가 잘못됐음을 깨달은 것은 20분 정도 더 걸었을 무렵입니다. 할아버지의 발밑에는 아까 캐냈던 송이버섯들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골짜기를 빙빙 돌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완전히 길을 잃었다고 확신했을 때 해는 이미 저물어 버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이 어둠 속에서 돌아가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하며 골짜기 속 가장 큰 고목나무 아래에 몸을 기대고 앉았고, 어쩔 수 없이 하룻밤을 지새워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9월의 밤 공기는 쌀쌀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조금이라도 휴식을 취하려고 했지만 싸늘한 공기가 잔뜩 땀이 났던 할아버지의 몸을 차갑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대로는 얼어 죽겠다 싶던 할아버지는 근처 마른 나뭇가지들과 나뭇잎을 긁어모았고 혹시 몰라 늘 가방에 챙겨 다니던 성냥을 꺼내들었습니다. 잠시 후 할아버지가 성냥을 탁탁하고 키자 작은 불꽃이 어둠을 뚫고 환하게 피어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찰나의 순간 할아버지의 등 뒤에서 쇳소리가 섞인 거대한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내려, 내려. 비명이 멈추자 말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아버지의 바로 등 뒤에서 누군가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잔잔히 들리던 개울 소리도 나뭇잎이 바스락거리는 소리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오직 말소리만 할아버지의 등 뒤에서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내려와. 불. 할아버지는 감히 뒤를 돌아볼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 말소리가 시키는 대로 불이 켜져 있던 성냥불을 조심스레 끄고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그것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악몽과도 같은 침묵 속에서 들리는 소리는 오직 쿵쾅거리는 할아버지의 심장 소리뿐이었습니다. 여기는 내 아이. 그것이 다시 말을 걸어옵니다. 여전히 할아버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여기는 내 아이. 그것은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여전히 할아버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답을 해야만 할 것 같았습니다. 달달 떨리던 입술을 겨우 진정시키고 할아버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238호 아래에서 사는 약초꾼입니다. 그것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할아버지는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 아이를 내려놔. 이 골짜기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부디 방법을 알려주세요. 할아버지는 다급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다시 말했습니다. 내 아이를 내려놔. 나갈 수가 없습니다. 계속 같은 곳을 돌고 또 돌아서 이곳으로 돌아옵니다. 방법을 아시면 알려주십시오. 저도 이곳에서 나가고 싶습니다. 할아버지는 한참을 그것에게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저 똑같은 말을 되풀이할 뿐 전혀 대화가 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지친 할아버지는 더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것이 되풀이하는 말을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것은 끝도 없이 같은 소리를 중얼거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점점 귀가 아파왔고 점점 더 무서워졌습니다. 스스로 미쳐간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자신의 상상이고 착각이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두 손으로 귀를 막았습니다. 내 아이를 하지만 여전히 그 소리는 들려옵니다. 모든 것으로부터 쌓이고 쌓인 할아버지의 두려움과 절망감이 폭발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계속해서 들려오는 그것의 목소리를 더 이상 참지 못했습니다. 입 닥쳐! 너는 그저 내 상상일 뿐이다. 내가 어련히 알아서 내려갈 터이니 이제 그 입 다물고 저리로 사라져라. 할아버지는 고함을 치며 몸을 돌려 소리쳤습니다. 두 눈은 질끈 감은 상태였습니다. 할아버지가 고함을 지르자 그 목소리는 거짓말처럼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개울이 흐르는 소리와 낙엽 소리, 소쩍새 소리가 다시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제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그 후의 일들은 매우 단편적인 기억으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네가 내 아기를 죽였다. 거대한 비명소리, 거대한 입과 날카로운 이빨들, 할아버지의 잘린 오른팔에서 뿜어져 나오는 뜨거운 빗줄기, 보이지 않는 눈, 타오르는 고목과 친구의 농막. 할아버지는 일주일 정도 후 깨어나셨습니다. 깨어났을 때는 이미 한쪽 팔과 눈이 사라진 상태였다고 합니다. 할아버지의 친구는 늦은 밤 할아버지가 피를 철철 흘리며 자신의 집으로 올라오고 있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는 가족들과 친구에게 멧돼지에게 쫓겨 도망쳤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어차피 아무도 믿지 않으리라 생각했습니다. 그 후 하루가 멀다 하고 할아버지의 집으로 무당들이 찾아와 할아버지에게 욕을 퍼부었습니다. 신을 죽였다며 할아버지 집을 향해 돼지 피를 뿌려대고 오줌물까지 끼얹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저 조용히 가족들을 데리고 먼 곳으로 이사를 떠나셨습니다. 할아버지의 친구도 그 산을 떠났습니다. 할아버지가 그 일을 당한 후 산에 있는 모든 것이 죽어갔다고 합니다. 자신이 키우던 약초들은 물론 개울이 마르고 나무들이 썩어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어떤 새소리도 동물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산속에서 살아있는 것은 오직 본인뿐이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는 자신이 겪은 일을 훗날 그 친구와 저희 아버지에게 알려주셨다고 합니다. 할아버지는 자신이 죽으면 그 산에다가 자신을 묻으라고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자신이 산신을 죽였으니 그 업보를 이어야 한다는 의미심장한 말씀도 남기셨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이 업보가 대물림될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산속에 있는 할아버지의 묘 주변에서는 다시 꽃들이 자라고 있다고 합니다.